그날 밤 시아버님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밤 11시 거실에는 저와 시아버님 단들 뿐이었어요. 남편은 또다시 야근이라며 연락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시아버님의 손길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년 넘게 남자의 손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몸이 그 따뜻한 온기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이름은 강린. 올해 32입니다. 남편 정우진과 결혼한 지 7년째를 맞이했어요. 우진은 인천 송도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신혼 시절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우진을 배웅하며 달콤한 입맞춤을 나눴고 주말이면 침대에서 게으른 스킨십을 즐겼어요. 아이는 당연히 곧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2년째가 되자 주변에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명절마다 쏟아졌죠. 3년째부터는 제가 먼저 병원을 찾아갔어요. 호르몬 검사, 난관 조영술, 초음파까지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남편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권유였습니다.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격하게 화를 내더니 자신은 절대 문제가 없다며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을 나가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가 되자 관계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란이를 체크해서 말을 꺼내면 우진은 번번이 피곤하다며 거절했죠. 5년째부터는 아예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졌어요. 우진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바라보곤 했어요. 30이 여전히 탄력 있는 피부와 매끈한 어깨선 꾸준한 요가로 유지한 몸매였습니다. 신혼 때 우진이 그렇게 좋아하던 몸이었는데 이제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샤워하고 나왔을 때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휴대폰 화면을 향해 있었죠.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6년째 되던 어느 금요일 밤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식이라며 늦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네 번째였어요. 저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켰죠. 그때 2층에서 시아버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정태수 55살, 3년 전 시어머님을 뇌졸중으로 여의시고 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희는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1층에 우진과 제가 2층에 시아버님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시어머님 돌아가신 후 가게를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된 거였어요.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우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새 너무 귀가 늦다는 걱정 혹시 무슨 일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괜찮다는 대답과 함께 업무가 바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셨어요.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밖에 여자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기 싫거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1년 넘게 제대로 된 관계가 없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다가가면 우진은 피하기만 한다는 설명, 계속 핑계만 댄다는 하소연을 털어놨죠. 시아버님은 주먹을 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불임 검사 이야기도 우진이 병원 가기를 거부했던 일도다요. 결국 제가 억지로 설득해서 우진을 병원에 데려갔던 이야기까지 술리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자 활동성이 거의 없다는 진단. 자연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설명이었죠. 우진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검사를 받겠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제야 우진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더욱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그토록 제 탓이라고 우겨댔던 게 미안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요? 이유야 어쨌든 우진은 저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힘들었겠다는 위로, 많이 외로웠겠다는 공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외롭다는 고백, 정말 너무 외롭다는 울먹임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 건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절규였어요. 시아버님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제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으셨어요. 여자로서 행복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혀요. 시아버님의 손길이 점점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등을 쓰다듬던 손이 어깨로 그리고 팔로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시아버님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준 게 언제냐는 물음이었어요. 3개월 전인지 6개월 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었죠. 시아버님은 제가 말라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요. 그 말이 전국을 찔렀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턱을 살짝 들어올리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 문제는 아들이 바보라는 지적이었어요. 시아버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젊었을 때 자신은 아내와 매일 밤 뜨겁게 지냈다는 회상. 그래서 3년 만에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갖고 싶다는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든지라는 단어를 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암시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는 물음을 던졌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인지요. 저도 외롭고 시아버님도 외롭다는 말씀이 이어졌어요. 시아버님은 아내를 잃으셨고 저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제 시아버님이라는 거부, 그건 안 된다는 반박을 했어요. 시아버님도 아신다는 인정, 미친 소리라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것도 다 안다는 동의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냐는 반문이 이어졌어요. 시아버님은 늙어가고 있고 저는 젊음을 낭비하고 있고 오지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현실 분석이었죠. 시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는 마무리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당부였습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는 제긴 자신의 방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암시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살 자신이 있냐는 질문이었죠. 그 말을 남기고 시아버님은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 아이를 갖게 해줄 수 있다는 약속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시아버님이랑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이도 없이, 사랑도 없이, 여자로서의 삶도 없이. 새벽 4시쯤 우진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저는 용기를 내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을 흔들어 깨웠어요. 병원 가자는 제안, 같이 정밀검사 다시 받아보자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또 그 소리냐는 짜증, 제발 좀 그만하라는 호통이었습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고 싶냐는 비난이었죠. 그런 게 아니라는 해명. 둘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설득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진은 나가라며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님이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괜찮냐는 걱정과 함께 제 옆에 앉으셨어요.
괜찮다는 대답을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어요. 시아버님은 왜 제가 사과를 하냐는 반문, 잘못한 건 우진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젯밤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냐는 확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는 거부를 했어요. 왜 안 되냐는 반문에 시아버님은 시아버님이시냐는 이유를 댔습니다. 시아버님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원하는 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였죠. 솔직히 남자 손길이 그립지 않냐는 물음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년 넘게 안 했다는 사실, 아직 젊은데 여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지적이었어요. 시아버님도 외롭다는 고백이 이어졌어요. 아내 여이신 지 3년이 됐다는 회상. 그동안 혼자 어떻게 지냈는지 아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제안, 그리고 저는 아이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안 된다는 거부 제발이라는 애을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라는 부탁,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간청과 함께 시아버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무섭다는 고백을 떨리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무섭다는 동의가 나왔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는 솔직함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정말 안 된다는 거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아신다는 인정이 나왔어요.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다는 찬이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다는 회상.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계속이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들어왔다는 진심하지만 며느리니까 참았다는 이성, 아들 여자니까 참았다는 도덕이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한계였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방치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분노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들어올리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거부를 계속했지만 제 팔은 시아버님의 목을 감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싫으냐는 확인. 지금이라도 거절하면 당장 내려놓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방문이 열렸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고 어젯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시아버님도 눈을 뜨셨어요. 잘 잤냐는 물음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후회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는 사과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반성을 하셨어요. 아니라는 부정 괜찮다는 위로를 했습니다. 이건 비밀이어야 한다는 확인에 당연하다는 동의를 했죠. 어서 1층으로 내려가라는 재촉. 우진이 깨기 전에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방을 나왔어요. 1층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씻어냈지만 죄책감까지는 씻기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죠. 며칠간 시아버님을 피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아침에 1층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시아버님도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 우진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옆에 앉으시며 후회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제 손을 덮으셨어요. 솔직히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날 밤이 어땠는지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우진이보다 좋았는지 다시 물으셨지만 역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왜 안 되냐는 물음에 이건 잘못된 거라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안다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냐는 반문이었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여러 번 해야 한다고요. 시아버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시아버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그날 밤 행복해 사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만 더 하자는 제안. 그럼 확실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말씀이 이어졌어요. 한 달만 시간을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빛이 절실했어요. 생각해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손에 입을 맞추시며 내일 밤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다음 날 밤 우진은 또 회식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예쁜 속옷을 입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2층으로 향했어요. 시아버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들어오라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천천히 하고 싶다는 시아버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은 첫날 밤과 달랐어요. 더 여유로웠고 더 깊었고 더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간 우진이 집에 없는 날이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탐욕스럽게요. 시아버님은 우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세심했고, 더 열정적이었고, 더 저를 여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나면 매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생리가 멈췄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어요. 2줄. 임신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일까? 오진과도 한 달에 한두 번 관계를 가졌고 시아버님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어요. 시기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배 위에 올려졌어요. 누구 아이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우진의 눈이 커지더니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우진의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형제들한테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시아버님만 보였어요. 시아버님은 거실 한 구석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시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죠.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이 아이가 누구 것인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진 오빠 아이라고 그렇게 믿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좋겠다는 동의였어요. 그리고 정말 끝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쓸쓸히 웃으시며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우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극진히 대해 주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당부, 뭐 먹고 싶냐는 질문 다 해주겠다는 약속들. 시아버님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배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준이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였으니까요. 며칠 후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자신도 정관 수술을 받으려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도 자기를 낳고 나서 수술 받으셨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시아버님이 정관 수술을 받으셨다는 사실. 우진을 낳고 나서 그럼 애초에 시아버님은 아이를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은 아이를 만들. 그런데도 왜 그런 제안을 하셨을까? 곧 이해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외로우셨던 거예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면서요. 저도 외로웠고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채로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요. 그날 밤 조용히 시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알고 계셨는지 물었습니다. 정관 수술을 받으신 사실을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알았냐는 되음에 오늘이라는 답변 오진한테 들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님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냐는 물음에 말하면 저와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였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아이는 안 생긴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를 안고 싶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계속하시는 시아버님을요. 아니라는 대답을 했어요. 저도 아버님이 필요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안다는 대답과 함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제 머리에 입을 맞추셨어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어요. 우지는 좋은 아빠가 되었고요. 시아버님과는 다시 예전처럼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미소를 짓곤 해요. 우리만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누가 아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중요했죠.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행복이라도 행복인 걸까? 하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민이 사라져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완전해졌습니다.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요. 시아버님도 이제는 편안해 보이세요.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합니다. 우진도 변했어요. 더 이상 늦게 들어오지 않고 주말이면 아이와 놀아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시아버님과 제가 나눈 한 달간의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아이. 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외로웠던 거예요. 시아버님은 아내를 잃고 저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오지는 자신의 무능함에 갇혀서요. 그 외로움이 만들어낸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오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올바른 결과. 이게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끔 궁금해집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 우진을 닮았을까? 시아버님을 닮았을까? 하지만 찾아보려 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이뿐이에요. 누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 사랑만이 진짜니까요. 시아버님과는 이제 정말 평범한 관계입니다. 손주를 예뻐하는 할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알 수 있어요. 서로가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 비밀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평온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시아버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보다 현재의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아이를 안고 웃습니다. 시아버님도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우진도 행복해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요. 여러분의 성숙한 부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